레드카드 비디오 팟캐스트 현재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1월 18일이고요. 자, 우리 월드컵 중계 때 이후로 오랜만에 또 화면에 출연해 주시는 우리 찰리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화면에 나오게 돼서 참 우리 시청자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지금 항상 매주 위클리 스포츠로 청취자분들께는 인사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또 시청자분들께 또 한번 선을 베이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월드컵 네, 이후로? 뭐 그 여운이 저는 좀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직까지도 그게 또 얘기할 것도 많고 또 다음 월드컵이 또 올 때까지 뭐 4년이라는 시간이 또 남기는 했지만 이번 월드컵은 가장 좀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 리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감독님이 없어요. 네, 빨리 선임을 해서 또 앞으로 다음 월드컵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게 많잖아요. 또 이 팬들의 또 눈높이가 또 상당히 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벤투 감독님 아래에서 또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뒀고 네. 성적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력이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좀 뭐랄까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면 팬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좀 축협도 그렇고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또 일본은 모리야마 국내 감독으로 또 굉장히 잘 치렀습니다. 또 우리 한국 대표팀의 어떤 성적이나 또 선수들 감독을 선임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일본의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참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감독을 뽑는 것이 좀 더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팬 입장에서는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복잡한 사정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네. 오늘은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팬 입장에서 네. 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그냥 그 마음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일단 빠르게 지금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는 감독이 있어서 네. 이분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분 말고도 뭐 다른 감독 후보가 많이 있고 지금 네. 또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오늘은 시간이 딱 짧으니까 네. 요 한 분만 얘기를 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다른 감독이 나오면은 또 얘기를 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후보는요, 바로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이에요. 먼저 지금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가장 한국 팬들에게 발렌시아 전 감독으로서 조금 낯이 익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뛸 때 그 당시에 부임을 했고, 물론 이강인 선수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요르카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한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일단 이강인과 한번 인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일단 그동안의 경력을 좀 간략하게만 보자면요. 스페인 감독이고요. 그래서 스페인 팀에서 가장 많은 커리어를 쌓았죠. 지금 보니까 1993년도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엘체 그리고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예전에는 그래도 좀 잘 나갔던 팀인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예전 같지 않죠. 그리고 가장 또 유명한 팀으로는 대표적인 팀으로는 헤타페가 있어요. 헤타페도 또 나름 굉장히 매력이 있는 팀이고 국내에도 헤타페 팬분들이 조금은 계세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보잡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야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페인에서 이름이 있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팀들을 맡아서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어느 정도 중위권까지는 한 8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성적을 냈던 분이고 그러면 이분이 냈던 성적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2015-16 시즌에 당시에는 2부 리그에 있었던 스페인 2부 리그에 있던 그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를 맞자마자 2부 리그 우승과 함께 그 팀의 11시즌 만에 1부 복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 2016-17 시즌에도 역시 2부 소속이었던 헤타페의 지휘봉을 잡아서 바로 첫 시즌에 팀의 1부 승격을 지휘했고요. 그리고 헤타페가 보르달라스 감독 지휘 아래 무려 2019-20 시즌에는 UEFA 유로파 리그 16강까지 올랐습니다. 네. 일단 이 팀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팀을 이끌고 냈던 성적인 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감독은 이 발렌시아에서도 또 첫 시즌에 팀을 코파델레이 그러니까 스페인 구강컵 결승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사실 뭐 성적이 그렇게까지 뭐
예를 들어 뭐 강등 위기다 이래서 경질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9위 그쯤 기록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발렌시아가 이 보르달라스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 또 일각에서는 팬들은 왜 경질하냐 좀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2+1년이었음에도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경질됐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대표팀,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 현지 매체에서 나왔거든요. 스페인의 라디오 카데나 SER이라는 이제 라디오 매체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나왔고요. 한국이 보르달라스 감독과 접촉을 했다. 지난해 여름에 발렌시아를 떠난 이후로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프리메라 리가나 또는 외국 클럽들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팀은 없는데 그렇지만 뭐 일부 리그 팀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만약에 현재 감독을 경질을 하겠다 이런 팀들은 그 다음 옵션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감독이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축구협회에서도 접촉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현지 매체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보르달라스 감독 어떤 감독이냐 우리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죠. 네.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서 국가대표팀 우리 축협이 접촉을 한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문의를 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뭐 아시다시피 문의를 했다 그래서 그게 뭐 바로 감독 선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뭐 높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뭐 유력하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니까 빨리 알아볼게요. 제가 먼저 그럼 이분의 축구 스타일이 어떤지 우린 또 그게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월드컵 때 우리 눈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벤투 감독이 썼던 전술 특성이 있고 그걸로 우리가 좀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일단 그러면 찰리아님께서 벤투 감독님의 전술 스타일 어떤 게 있었다고 좀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팀이 뭐 역대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때는 항상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보다는 이 중간에서 좀 실리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축구에서 실리적인 축구를 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외국인 감독 중에서 가장 처음 감독님이 소련 감독님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소비에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직접 보신 건 아니죠? 그냥 데이터로 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련이라는 말이 참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네요. 그러니까요. 러시아.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네덜란드 출신 감독님을 네 분이 오셨었죠. 히딩크 네. 감독님, 베어백. 본프레레, 팀 베어백, 또 아드보카트. 아, 그렇죠. 네. 그 네 분이 있었고 또 포르투갈 감독님이 벤투 감독님 이전에 움베르토 코엘류 코엘류. 감독이 또 있었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소련 감독님을 제외하고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은 항상 어떤 그 축구 스타일의 양쪽의 축에서 중간을 이런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그런 감독님을 좀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이 한국의 대부분의 뭐 K리그도 그렇고 축구 스타일이 좀 독일에 가깝지 않느냐. 네네. 일본은 좀 스페인에 좀 가깝고 점유율하고 아기자기한 패스 이런 거 좀 추구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좀 선이 좀 굵고 네네. 패스가 좀 강하고 압박이 강한 체력이 많이 필요하고. 네, 뭐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몇 네.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럼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던 그 축구협회에서 선호하던 감독님들의 어떤 선호도는 그런 감독님들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벤투 감독님이 좋은 성과도 있었고 또 사실 그동안 또 염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흔히 빌드업 축구 얘기할 때 사실 좋은 의미만으로 얘기했던 건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벤투 감독님이 이룩해 놓은 어떠한 이제 성과를 보자면 우리 독일 스타일의 그런 굵은 축구에서 어떤 패스 위주로 공간 창출을 하는 그런 스타일에 아직 완벽히 이르지는 못했지만 거기까지 가져오는 그런 업적을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감독이 또 그것을 개성해서 가려면 또 어떤 스타일의 감독을 짜야 될 것인가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축구협회에서는 스페인 스타일의 감독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스페인 출신이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런 생각을 했죠. 뭐 티키타카라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조금 더 면면을 살펴보자면 이 스페인 축구도 또 사실은 두 가지 부류가 크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가 그 티키타카라고 얘기를 하자면 티키타카로 한 시대를 풍미할 때 티키타카를 대항하기 위해서 또 다른 팀들은 거기에 또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이때 바로 대표적인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점유율하고 패스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뒤에 우리 버스 세운다고 하잖아요. 두 줄 수비를 세우고 수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역습을 할 때 역습을 하는 방향도 일단은 앞으로 빠르게 때려 넣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경합을 하고 그러면 나오는 세컨볼을 어떻게든 따내고 그러면 그때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해서 뭐 한 골, 두 골 이 정도로 승부를 보는 그런 축구로 또 일단은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양분하던 그 라리가에서 그렇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아틀레티코 팬들에게 시메오네 감독의 업적은 정말 굉장하죠. 엄청난 감독이죠. 엄청난 그런데 감독이죠.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시메오네의 그 축구를 바로 영감을 받아서 그쪽 라인의 축구를 구사한다. 어떻게 들으면 그러면 벤투 감독님이 했던 축구와는 조금 궤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시메오네식 축구다라고 했을 때 만약 그게 한국 축구에 접목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시메오네 감독의 성향을 얘기하자면 또 우리 이탈리아의 이 아리고사치 감독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그 얘기까지 가자면 정말 너무 많은 감독님을 얘기해야 되니까 뭐 1시간 해야죠. 네. 사실 뭐 그것에 대한 양분에서 뭐 요즘은 또 좌익, 우익 이게 뭐 정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축구 감독의 성향을 따질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어떤 스페인 감독을 축구협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스페인 스타일의 그런 축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우리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메오네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 선수와 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봤을 때 똑같은 전술을 사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전술을 해야 되는 거는 축구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일단 다르고 그러니까 마냥 바로 그렇게 이식시킬 수는 또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참 어떤 우리로서는 굉장히 많은 좋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포르투갈 감독이 어떻게 따지면 좀 중국 팀이라든가 뭐 여러 어디 참 인기 축구에 대한 어떤 종주국 아닌 국가들의 그런 팀을 맡아서도 운영을 할 때 좋은 성과를 많이 보이고 있는 포르투갈 감독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좀 임기응변이 좋다. 뭐 이렇게도 상황 표현할 대처 수 능력이 좋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발렌시아라는 팀에 대해서 우리 한국 팬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발렌시아라는 그 팀이 전통적으로 스페인의 스타일을 구사하는 것에는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감독이 정말 우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한국축구협회에서는 적어도 몇 명의 그런 그렇죠. 초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국내 감독도 포함돼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성향을 따지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 국내 감독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임기응변을 해서 다른 스타일도 구사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같이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벤투 감독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벤투 감독 한 명이 한 게 아니다. 그의 사단이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 스태프들과 함께 항상 논의를 거치기도 하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보르달라스 감독뿐만이 아니라 어떤 감독이 오든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은 그 전술 얘기만 조금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일단 뭐 발렌시아 얘기도 했는데 가장 극명하게 보르달라스 감독의 전술을 보여줬던 게 헤타페 시절이고요. 헤타페 시절에도 4-4-2를 썼어요.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일단 요즘에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하는 걸 보면
만약에 뭐 이분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는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강인이 굉장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이 하는 역할이 4-4-2에서 왼쪽으로 나와서 왼쪽 윙으로 나와서 수비 가담 굉장히 많이 해주고요. 심지어 지난 경기에서는 거의 윙백처럼 수비 위치까지 내려와서 뭐 그걸 수비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인 왼발 킥. 근데 그 왼발 킥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마요르카가. 네. 보르달라스 감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한 번에 찔러주는 롱패스 이거를 구사한다고 치면은 이걸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이다. 그리고 또 이런 수비를 잘하는 팀들이 가장 유효한 공격 찬스는 바로 세트피스잖아요. 또 네. 프리킥으로서 재미를 보는데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첫 번째. 두 번째로 제가 요즘 나폴리 경기를 보면서 김민재 선수는 후방에서 옛날에 피렐로를 보는 것 같은 롱패스가 아니 센터백인데 어떻게 이렇게 롱패스를 잘하는지 네. 정말 감탄을 했거든요. 네. 딱 그 김민재가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뭐 우리 전방에서 지금 일단 황의조 선수는 조금 스타일이 다를 것 같은데 뭐 조규성 선수가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겠죠. 지금 네. 그래도 그런 월드컵에서 보여준 모습이 조금 더 성장한다면 그렇게 주축들 통해서 만들어가면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이분이 우리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축구에 대해서 혹시 잘 그동안에 이제 많이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보르달라스 감독이 국가대표 경력은 없어요. 그래서 아니 국대 감독도 없는 사람이 무슨 클럽에서 했던 걸로 국대 감독할 수 있어? 반대거든요. 사실 반대거든요. 클럽 감독들이 더 돈을 훨씬 많이 받고요. 그리고 그렇죠. 또 더 선진적인 요즘 트렌드에 밀접한 축구를 구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대 감독보다 오히려 클럽 감독들이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시메온의 클롭, 가르디올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국 축구 팬들이 비엘사 감독이 딱 그 스타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면은 너무나 잘할 것 같다. 포첸티노도 얘기하고 그렇죠. 있죠. 근데 안 돼요. 네. 비엘사 감독 한국 돈으로 리즈에서 120억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벤투 감독이 얼마였죠? 10몇 억인가 그렇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축협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 현실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의 폭이 굉장히 좁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미 조금 위기를 겪고 있거나 하향세를 겪고 있거나 그래서 반등이 필요한 그런 좀 가격이 맞는 감독을 그렇죠. 사실 찾아야 되는 게 상황이고 이게 바로 벤투 감독님이 선임될 때 당시에 벤투 감독님의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이분도 지금 다시 헤타페에서 지금 현재 키케 감독을 경질하고 다시 데려가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가능성은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찰리아님은 그러면 국내 감독, 외국인 감독 네. 어느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보시나요? 저는 어느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외국인 감독이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정작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게 될 것은 국내 감독의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네.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팬들마다 다 이유가 다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학벌이라든가 한국에 이미 지연, 축구계, 학연, 네. 짜여져 있는 그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히딩크 감독님이 이루신 그런 것들을 타파하려면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어떠한가를 따지면 분명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외국인 감독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어쨌든 선수나 감독을 상품에 비교한다는 건 그렇지만 그만큼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감독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감독들이 그들이 또 한국을 올 수 있느냐를 또 따진다면 또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는 많은 팬들이 사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테크니컬이라든가 트레이닝 코치 이런 분들 요번에 설지오 코스타
그분이 이제 감독 대행을 맡으셨잖아요. 네. 포르투갈전에서.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 이 벤투 감독하고 수십 년 동안 같이 호흡을 같이 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팬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따집니다. 눈이 높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사실 등락이 있었지만 그만큼 오랜 경력 동안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았고 또 속된 말로 우리하고 또 가격이 맞았고요. 네네. 그런 조건을 맞는 외국인 감독을 데려온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감독님이 선임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누군가를 모셔온다는 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모습만 보고 그거를 싸잡아 비난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선임되든 일단은 우리가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렇습니다. 응원해주는 거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K라디오가 우리 새해에 들어서 뭐 늘 그래 왔지만 더더욱 우리 스포츠의 진심이다. 스포츠에 대해서 스포츠 팬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찰리아님께서도 함께 계속 해주시는 거죠.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뭐 우리 요즘 유튜브 영상들 스포츠 관련해서 볼 건 너무 많지만 또 미국이란 나라가 물론 축구 면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약간 좀 사이드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몇 년 안에 축구에서 있어서만큼 정말로 중요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럼요. 많기 때문에 미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쌓아나간다면 참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네. 시청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또 우리 미국 축구의 성장도 함께 지켜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자리에서 항상 함께하는 K-라디오 그리고 레드카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팬을 위한 방송 K-라디오 레드카드